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먼저 복습한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복습. 첫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된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 1의 구승은 9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개 이상의 유리수를 곱해도 부호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이 4가지의 예를 한번 써봅시다. 실생활에서 혹시 이런 예가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아도 되고 1, 2, 3, 4번의 뜻이 무엇일까? 네, 수직선 또는 실생활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꺼내서 이 4가지의 뜻이 무엇인지 작성하면 되고요. 아, 내가 이 4가지의 뜻이 잘 모르겠다, 예시를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 이 4가지만이라도 노트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수직선의 예를 또는 실생활의 예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자, 오늘은 유리수의 나눗셈을 해보려고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뺄셈과 덧셈의 관계처럼 다른 관계가 매우 같은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3 곱하기 4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미션은 3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식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3 곱하기 10이라는 방법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 곱하기 3은 10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아니면 4는 12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4는 12 나누기 3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은 12 곱하기 4분의 1과 같고 3은 12 나누기 4와 같겠죠?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4는 12를 간단하게 다른 식으로 고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3 곱하기 4는 12와 4가 12 나누기 3 그리고 3은 12 나누기 4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곱셈을 하기 위해서 나눗셈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1번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서 같은 식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나눗셈,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6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를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2로 하면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5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두고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플러스 부호 곱하기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예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부호 곱하기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나누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예를 하나 적어보고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걸 하나 적어봅시다. 네, 어떤 거를 적어도 괜찮아요. 저는 간단하게 정수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다른 예를 적어주세요. 네, 여기 2, 3, 4, 6이죠? 네, 6. 네, 그러면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가로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네,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두 개의 부호를 중복해서 적진 않아요. 여기에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4, 3, 1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12, 3, 4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네 개의 문제를 보고 알 수 있는 특징을 하나 적어 봅시다. 부호의 특징을 발견하면서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호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나누면 플러스가 된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나누면 플러스가 된다. 세 번째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나누면 플러스가 된다. 네 번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나누면 마이너스가 된다인 거죠. 자, 그래서 예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나누면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각자 노트에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봅시다. 다 잘 적어 보셨나요? 그러면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다른 색깔 펜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값에 양의 부호를 붙였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에 음의 부호를 붙이게 되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18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플러스 6이 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나누면 플러스 6이 된다는 거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6번을 책에 풀고 채점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생각 2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곱셈을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1이 되는 애들을 여러 개 한번 적어 봅시다. 곱해서 1이 되는 애들이 혹시 누가 있나요? 맞아요. 1 곱하기 1도 1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이고 3에는 얼마를 곱하면? 저 3분의 1을 곱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 15는 3 곱하기 5라고도 쓸 수 있지만 3은 15 나누기 5라고도 쓸 수 있고 3은 15 곱하기 3분의 1로도 5분의 1로도 쓸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실 때 나누기 5분의 1과 곱하기 5분의 1이 15에다가 같은 작용을 해서 답이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을 대신에 나누기 5를 하는 대신에 역수를 곱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기를 직접 해야 됐을 때 역수를 곱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 나누기니까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이야기하고 10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곱하기를 만약에 나누기를 할 경우 9분의 4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얘는 번분수라고 해서 살짝 복잡한데요. 혹시 아는 친구들은 네, 이렇게 곱해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곱해지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나누기 마이너스 9분의 4는 네, 나누기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역수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9분의 4의 역수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서 1이 만들어지죠.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꾸고 부호는 그대로 했을 경우에 1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에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약분이 되면서 얘도 3이 되고 약분이 되면서 2가 되고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부호가 되겠죠. 네,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부호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지 9번부터 나눗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들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4 나누기 8이니까 8의 역수는 8분의 1이었고 그래서 곱하기 8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부호는 먼저 쓰고 마이너스 8분의 24라고 쓸 수 있습니다. 38의 2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11번에 보면 10 나누기 곱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이 여러 개 나왔을 땐 누구부터 해야 되죠? 맞아요. 앞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10 나누기인데 나누기만 바꾸는 거예요. 괄호가 있으면 바꾸고 괄호가 없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1로 바꾸고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5로 약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있으므로 얘네들이 약분이 돼서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나눗셈과 곱하기가 나와 있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1번하고 12번하고 다음 중 더 큰 수는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12번에는 누가 붙어 있죠? 네, 중괄호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가 아닌 중괄호부터 합니다.
혼합 계산이 나왔을 때 대괄호 먼저 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중괄호 먼저 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소괄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부터 하면 돼요? 맞아요.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되고요. 그 중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면 돼요. 자, 일단 혼합 계산을 하기 전에 괄호가 있는 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긴 지금 중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하라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뒤에 있는 애들을 먼저 해주면 부호는 플러스고 곱하기는 45니까 10 나누기 45 또는 10 곱하기 45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해서 5, 20, 5, 9, 4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구했던 이 계산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2가 있었고 여기는 9분의 2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13번 잠깐 도전! 네, 13번 도전해 보았나요? 13번 도전한 여러분 멋져요. 자, 그러면 50 나누기 마이너스 10 나누기 마이너스 5니까 얘는 5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에 나누기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긴 가로를 쳐주고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이랑 5랑 있으니까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여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라고 계산하거나 네,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은 답이 1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14번부터 23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 그럼 같이 맞춰볼까요? 자, 그러면 14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50 나누기 뒤에 있는 애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50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니까 마이너스 25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여긴 플러스 2고 플러스 25라고 할 수 있겠죠? 50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이라고도 계산할 수 있어요. 15번 마이너스 3분의 20
4분의 9라고 역수를 만들어서 4분의 9를 만들면 3, 5, 그리고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3, 5, 15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6번에는 2분의 5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마이너스 15분의 4에 괄호치고 약분되면 2, 약분돼서 3,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17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2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를 계산하면 6, 2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었는데 나누기 2분의 1이었는데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 독단적으로 먼저 하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얘네들을 계산하면 플러스 플러스에 16분의 1이 되죠.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주의해 달라고 했어요. 얘는 중괄호가 따로 없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가 될 거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약분 돼서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계산하고 네 8분의 5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22번도 지금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맞아요. 여기 중괄호가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3번 있는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리고 곱하기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2번 있으니까 네 3분의 1이 2번 있으니까 플러스 네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던 부호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3의 제곱도 여기 뒤에 있는 제곱만 먼저 하라는 이야기라서 3 곱하기 3에서 9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라고 생각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9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8로 고치고 곱하기 9분의 1로다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분을 대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2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꼭 복습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는 그냥 냅두고 3하고 3만 곱해서 마이너스 9라고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중괄호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쓴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네, 반드시 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홀수번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도 마음속으로만 중괄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세요 라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를 곱하는데 부호가 짝수번이니까 플러스 9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 네 나머지 문제들도 네 노트나 네 풀어서 오늘 학습지 클래스팅 올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남은 문제와 교과서에 나눗셈이 나와 있는 예제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하기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마이너스와 곱하기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가로, 중가로, 그 다음에 대가로, 순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서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교과서와 네, 못 푼 학습지, 그리고 맨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실생활 예,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의 실생활의 예, 그리고 마이너스 1의 9제곱의 실생활의 예, 마이너스 1의 10제곱의 실생활의 예, 또는 수직선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노트에 이 네 가지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를 푸시면 됩니다.